여러분, 요즘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담화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리쇼링, 쉽게 말하면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실제로 헤럴드 경제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왜 유턴하려고 안 하냐 하고 물었더니 말입니다. 미쳤어요. 국내 유턴하게, 딱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인건비예요. 아니,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높아졌는데 내가 왜 한국에 돌아가느냐. 중국의 인건비에 지금 적게는 뭐 7배, 8배, 10배까지 많다. 베트남에 비하면 10배가 훨씬 넘고, 심지어 베트남 인건비에는 40배가량 된다. 아니 20배가량 된다. 당신 같으면 들어가겠느냐. 안 들어간다. 게다가 노동시장은 또 어떠냐. 주 52시간제. 아니 대한민국에서 주 52시간제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보러 들어오라고 하느냐. 불가능하다. 아예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딱 잘라서요. 사실 맞아요. 최저임금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올해 최저임금이 8,590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요 1,200원이 넘습니다. 1,200, 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만 원이 훨씬 넘는데 어느 누가 있어서 솔직히 창업하려고 들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국내에 나가는 기업이 되돌아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하고 테일서치라는 이 두 개 기업이 국내에 있는 주요 제조 유통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278개 기업이 278개 기업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아이고 생각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물론 첫 번째 대답은 해외 시장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5.1%가 국내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37.7%는 국내 고임금 때문에 안 들어간다. 13.9%는 국내 시장의 노동의 경직성 때문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아예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되고 나서부터는요 기업이 너무 힘들다. 당장 납기를 맞춰야 되는데 납기를 못 맞추는데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게다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요? 혜택은 있느냐? 혜택도 별로 없다. 정부가 주는 혜택이라고 하는 게 고작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냥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 제대로 아니고 이전 비용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들어와라 하는데 어느 누가 있어서 해외에 나간 기업이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생산량이 좋은 것, 생산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게다가 뭐 기업인 이러면 적폐 세력으로 아예 낙인을 찍어놨는데 어떻게 들어오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지금 기업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해외는 다릅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유턴 시작했잖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어떤 공급 체계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뻥 하고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글로벌 공급망, 부품을 공급하고 완제품을 공급하는 공급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 분업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 분업, 예를 들어서 일본의 첨단 부품, 대한민국의 중간재 이런 게 합쳐져서
중국에 가서 완성품이 제조가 돼서 사실은 해외로 판매가 되잖아요. 그런 글로벌 분업 체계가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완전히 부서졌어요. 사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요. 중국에서 부품 하나가 안 와서 공장을 셧다운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에 계속 기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리쇼링, 국내 기업을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을 지금 유턴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기업으로 유턴을 안 한다고 하면 다른 기업으로 다른 나라로라도 좀 가라. 다시 말해서 좀 분산을 시키겠다는 거죠. 중국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던 것이 베트남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좀 분산을 시켜서 위험을 좀 회피하자.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리쇼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해외 기업 유턴을 직접 주도하고 있습니다. 레리 커틀러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위원장은요. 지난주에도 제조기업 이전 비용 100% 국가가 다 부담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심지어 법인세를요. 지금 21%거든요. 많이 낮춰줘서 2년 동안 10.5%로 낮추겠다. 다시 말해서 절반을 깎아주겠다. 2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 기간 동안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법인세가 35%였던 것을요. 21%로 낮췄는데 아니 돌아온다면 이제 2년이나 혹은 그 이상을 10.5%로 낮춰주겠다. 이건 파격적인 정책이에요. 파격적인 정책. 이렇게 한다면 미국 기업이 유턴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국내 기업은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2013년에 기업 유턴법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뭐 어떻게 특별한 대책이 없거든요. 대책이 없으니까 보세요. 미국 기업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리쇼링 정책이 계속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2014년 340개, 2010년 267개였던 것이 2017년 들어오면서 624개, 2018년 886개, 2019년 작년에는요. 적어도 1000개가 됐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올해는 더 많아질 거다. 왜? 혜택을 많이 주니까. 대한민국은요. 2013년에 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안 들어와요. 법이 만들어질 당시 그리고 실제 시행된 2014년에 20개 정도가 됐고요. 계속 줄여 4개, 9개 뭐 형편없죠. 미쳤어요. 국내에 들어가게 하는 말이 그대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에 저 정도인데 앞으로 어떨까요? 앞으로는 더더욱 줄어든다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유럽도 지금요. 유턴 기업, 국내 기업을 해외에서 유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요. 법인세율이 26.4%인데 15.8%로 낮춰주겠다. 와라. 빨리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디다스 있잖아요. 아디다스가 진짜 23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본국으로. 그러면서 스마트 팩토리 만들어주고 연구개발 지원금 보조해주고 그러니까 자국 기업이 유턴하는 사례가 많아진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8%인 법인세율을 19%까지 낮췄습니다. 이거를요. 블랙시트가 있고 난 이후에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한 이후에요. 17%까지 낮췄어요. 17%까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속속 지금 자국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가고 있어요. 해외에 만들어졌던 공장들이 말입니다. 실제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유럽의 리쇼링 국내 유턴 기업이 25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EU 연구기관인 유로파운드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많아지고 있고요. 일본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베노믹스의 한 축이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을 유턴시키는 거였습니다. 2012년에 30% 수준인 법인세율을요 23%로 낮췄어요. 그래서 토요타, 혼다, 닛산 자동차 3사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말입니다. 지금같이 대한민국 이 상태에서 과연 옮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전 비용을 3분의 2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생산 시설에 대한 다변화도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자금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국 기업을 어떻게 하든 해외에 나가서 모시고 온다 이야기할 정도로 기업인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영국도 일본도 말입니다. 유독 대한민국만 지금 말만 번지름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예, 말은 번지름하게 잘해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렵고요.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에서 1,000만 원 대출해 주는 거 있죠. 아직도 못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2차 벌써 시작하고 있는데 1차에 신청한 사람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작은 사례이긴 하지만 말만 앞세우는 것보다가 행동이 앞서는 그런 게 많아야 되는데 지금 행동이 앞서지 못하고 말만 번지름하게 한다는 비판이 계속 끊이질 않습니다. 은행 일치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지도자가 은행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은요. 신뢰를 그만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반드시 명심해야 되지 않나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